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집에서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제 제가 마이크를 하나 이번에 이렇게 보시면 이 마이크를 하나 이제 샀거든요. 제 동영상이 마이크 소리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에서 총 투자한 돈이 이제 플러스 18,000원이 늘었습니다. 삼각대에 사는데 5,000원 들어갔고요. 오늘 큰 돈 18,000원을 투자해서 이 핀 마이크를 샀는데, 제가 독서 토론할 때도 여러 명이 모이고 이번 달 모이면은 아마 게스트도 찍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5m 정도 긴 선도 있는 18,000원짜리 마이크를 산 기념으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꽃도 좀 오래된 꽃이거든요. 꽃도 오래되고 그래서 이거 찍을까 말까 하다가 마이크 산 기념으로 오늘 도착했습니다. 택배로. 그래서 찍게 되었고요. 오늘은 최근 시장이 좀 흔들어서 좀 힘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 많이 있지만 이 파고를 헤쳐나갈 만한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개할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고요. THN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THN을 제가 2019년 9월 15일, 택배가 일요일 날도 되더라고요. 그 일요일 날 택배 받은 기념으로, 2019년 9월 8일이네요. 오늘이 9월 8일. 이 택배 받은 기념으로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자동차 부품주인 THN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눠보기 전에 화면을 보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시총이 800억도 되지 않는 작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정가원사에서 커버리지 않은 기업도 거의 없고, 이제 최근 2년 사이에 리포트 나온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괜찮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마이크산 기념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 와이프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이프가 만든 화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꽃꽂이를 좀 보면서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꽃이 예쁘죠? 아이고, 꽃이 예쁜 꽃입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이제 보이네요. 이제 불을 좀 꺼야겠네요. 이것도 옆에 좀 갖다 놓고, 마이크 샀는데 마이크 성능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테스트용이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끄고, 끄는 게 잘 보이겠죠? 이제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기업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THN이라는 회사이고요. 시총은 이제 800억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업 볼 때마다 늘 보는 거 있죠? 매출액. 매출액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800억이 좀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매출은 2200억, 2700억, 2900억, 3100억, 3700억.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역성장한 바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매출액이 역성장하는 기업은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시총이 800억도 안 되는 기업인데 매년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영업이익단을 보면은 영업이익은 이렇게 7억, 60억, 100억, 97억, 112억 이렇게 해서 한 60억 하던 회사가 이제 100억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 단기 순이익단에 보면은 적자가 났었고, 이거는 일시적인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이 영업이익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기업은 영업에 손실이 뭐가 있다는 겁니다. 지분법 이익 손실이 있거나 그 부분만 보면은 이건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면은 아주 놀랍습니다. 특히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최근 중에서 가장 좋은 영업이익이 나왔고, 더욱 고무적인 거는 이제 그 단기 순이익단에서 80억대가 나왔고, 최근 3분기 동안은 이제 매우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사가 이렇게 80억, 50억 이렇게 나왔는데 올 3분기, 4분기만 이 정도만 나와 준다면은 지금 그
1, 2분기 합치면 130억 정도 나오죠. 이게 이 3분기, 4분기도 나오면 260억이 나옵니다. 260억. 그죠? 대략적으로 때려잡으면은. 그러면 260억인데 800억이 안 되죠. 그럼 퍼가 몇 배입니까? 예, 지금 이 나오는 퍼가 아니라 퍼가 확 낮아져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최근 3분기에 나와 있는 이 실적이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만 하게 된다면은 동사는 투자해 볼 만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더욱더욱 좋은 거는 동사의 리포트가 최근 1년 동안 나온 게 없어요.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못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시총이 작아요. 시총이 800, 1000억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작은 기업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를 할 만한 사이즈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온 걸 보이지만, 만약 동사가 이정 올 상반기에 나온 것만큼 하반기에도 나와준다면은 기관들이 매수를 본격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반기 지금 2019년 9월 8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올 하반기에는 한번 이제 좀 이 불안한 이 시장에서 한번 버텨볼 만한 예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THN은 어떤 회사인가 보면은 이 회사입니다. THN 홈페이지에 좀 들어왔는데요. 그 하네스라고 이거 보시면은 이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다 차들 갖고 있잖아요. 그 차들 이제 수리할 때 가서 보면은 차 수리할 때 이런 이제 전선 뭉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와이 하네스라고 하는데, 이 하네스가 전기 배선 같은 경우인데 이 전기 배선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주로 납품하고 있는 거는 현대 기아차가 거의 100% 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자공시 들어왔거든요. 전자공시 들어와서 이제 이 회사가 하는 거 보면은 그 시장 점유율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의 와이어 하네스를 생산하는 업체는 100여 개 되지만 이제 현대 기아차에 이제 들어가는 2차 공급업체는 3개사. 예, 그러니까 뭐 2차, 3차는 사실 뭐 협력사라고 하긴 좀 그래요. 왜냐 부품 같은 거 공급하는 까지 해서 2차, 3차 협력업체를 말하는 건데, 이 1차 협력업체는 딱 3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THN, 오늘 알아볼 THN과 경신공업, 유라코퍼레이션. 그래서 이 두 회사는 비상장 회사이고, THN은 이제 상장 회사인데 상장 회사 지분이 이제 시장 점유율 12.5%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재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좀 늘어났습니다. 0.5% 늘어났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경신공업이나 유라코퍼레이션은 비상장 기업이고 크게 많이 이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뭐 작은 기업들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경신이라는 회사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죠. 1위인 이 회사에 보면은 이 회사는 보시다시피 대주주가 30%, 20%, 50%가 일본 스미토모사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얼마냐면은 1조 4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THN과 경쟁하는 회사들은 이게 그 허접한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THN은 글로벌 일본 회사 1조 4천억 정도 매출액이 나오는 회사와 경쟁하는 회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좀 가소평가할 만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반기 정도 나온 영업이익이 하반기에 나온다면은 뭐 800억대 머물 회사로는 안 보입니다. 1000억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마이크산 기념으로 한번 갖고 와 봤고요. 동사에 대해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동사의 대주주는 이광년이라는 이제 분과 최철이라는 분, 그리고 최성훈이라는 분이 이제 지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이 회사는 그 최석이라는 분과 최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최철과 최석 이 두 분 형제분입니다. 이 형제분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최철은 형님, 예, 최석은 이제 동생분인데, 최석이라는 분이 갑자기 이제 이때 돌아가셨어요. 2018년 8월 14일 날 갑자기 이제 변경된 날짜는 이때이고 그 전에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제 황급하게 이제 그 배우자인 그 이광년이라는 이제 분께서 이제 최대 주주가 되고, 최철 형님께서 이제 2대 주주, 그리고 아드님께서 이제 3대 주주여서 아마 이렇게 그 나중에 경영권 넘어갈 것 같고요. 지금 최철이란 분은 42년생으로 이제 명예회장님이고, 지금 이제 아드님께서 하시는 분이 최성훈이란 분이 이제 아드님이 68년생인데, 이분이 아마도 이제 그 이어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이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이 두 형제분이 하다가 그 지금 재수 씨하고 아주버니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로 그 최철과 최성훈 이쪽 분께서 이제 경영해 나가시는 것 같고, 이분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회사이고요. 그 동사의 이제 가장 이제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그 브라질 법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브라질 법인이 있고 파라과이 이제 법인이 있는데, 그 여러분이 뭐 팟캐스트 스님과 함께 중에서 거의 아주 재밌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중에서 남미 쪽을 한번 쭉 훑어준 분이 있었어요. 그 신과 여행인가 뭐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 브라질 현지 법인에 그 2010년에 이제 투자가 들어왔었어요. 투자가 들어갔었는데 한번 볼까요, 밑에? 음 어디 가요. 이쪽 브라질에 있는 회사 있죠. 2010년 이제 2010년 3월 30일 날 이제 브라질에 이제 이 회사가 투자가 들어갔었어요. 투자가 들어갔는데 금액도 이제 크게 좀 들어갔죠. 12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 브라질 회사에 투자를 들어갔을 때 이제 아까 보실까요, 한번? 2010년 3월이죠. 2010년 이거 잘 기억해서 기억해 놓으세요. 2010년 3월이라는 거. 2010년 3월에 이제 들어갔는데 2010년 3월에 이제 헤아라입니다. 브라질 헤아라. 2010년 딱 이때죠, 이때. 그 수가 월드 표현되면 이거 안 좋죠. 이거. 그 아주 재밌게 보는 그 유튜브 채널인데, 수가 월드 보면 이거 이거 참 시점이 안 좋습니다. 이때 투자를 했는데 쫙 헤아라가 이제 떡락을 했죠, 떡락. 10년 하자 최고점이죠. 거의 최고점에 들어갔다가 쭉 이게 얼마큼 빠졌습니까? 브라질 헤아라가.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브라질 때문에 이제 실적이 이제 매출은 늘어났는데 실적이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 브라질로서는 방법이 없다 싶어서 잽싸게 그 옆에 있는 그 파라과이로 이제 옮겼습니다. 음 파라과이에 옮긴 게 어디 갔나? 이쪽 여기 봐야 되나? 그래서 파라과이로 옮겼는데 그게 2014년도였거든요. 제가 그냥 급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잘 안 나오는데, 연결 한번 이제 풀어볼까요? 전 계속 이런 걸 보니까 그 관계 기업 중에서 중국 쪽은 이제 판매 법인이어서 뭐 큰 건 없고, 이제 브라질과 이제 파라과이가 있는데 필리핀도 이제 별건 아니고, 음 이게 제가 이게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보이네요. 이제 파라과이. 이 파라과이가 바로 브라질 옆에 있거든요. 음 이게 지역별 이제 매출을 보시면은 이제 브라질에 처음에 이제 2010년도에 투자를 했었는데, 투자를 하자마자 헤아라가 이제 폭락을 해 가지고 손해가 너무 막대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파라과이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파라과이라는 이제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딱 보면 이제 브라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브라질 옆에 있는 이 나라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어 가지고 이제 손실을 좀 많이 이제 회복을 했다,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브라질 볼까요? 브라질. 브라질에서 이제 난 것들을 파라과이 쪽으로 지금 옮기고 있고, 이게 브라질에서는 지금 계속 손실이 나고 있는 중이죠. 손실이 나고 있는 건데, 손실이 그나마 좀 그래도 줄고 있어요.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반기 손실이 좀 줄어들었죠. 줄어들고 있고, 이제 파라과이 쪽에서는 이제 그래도
이익은 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익이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지금 이 THN 투자할 때 이제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일거리였던 거는 이 브라질에서 손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제 브라질의 그 문제였던 이 헤아라도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제 그 최근 연금 개혁 같은 것도 보더라도 좀 안정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턴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제 재무제표상 보더라도 전분기 대비해서 이게 전기고 이게 단기잖아요. 그래서 전기 그러니까 전반기 대비해서도 그 브라질에서 손실은 이제 많이 감소하고 있고, 파라과이에서는 그냥 그대로 그냥 소소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손실만 많이 줄어든다면은, 많이 줄어든다면은 동사의 하반기 실적은 실적은 상반기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한번 괜찮지 않겠냐는 게 저의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환율 효과 헤아라가 이제 좀 이제 안정을 취하는 거와 브라질 턴, 이것만 있을까라고 이제 본다면은 몇 가지 투자 아이디어는 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음, 뭘 좀 볼까요? 이제 현대차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이제 2018년 9월 14일, 한 이제 1년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 정의선 그 현대기아차 회장님께서 수석 부회장으로 취임한 날이 작년 9월 14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기존 회장님께서 약간 몸에 많이 편찮아서 현대차가 좀 정비가 좀 안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 부회장님 한번 뉴스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이 이제 현대차로 이제 수석 부회장이 되면서 실질적인 권한을 잡고 난 이후부터는 현대차 이렇게 쭉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현대차 자체가 이제 많이 턴을 하고 있는데, 어 이거 보시면 현대차 이제 아까 보면 정의선 회장님이 지금 등기 2018년 9월 14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작년 2분기 시작할 때죠. 2분기 9, 10, 11, 12. 그러니까 4분기 시작될 때쯤 되었는데, 딱 보시면은 이제 정의사 회장님이 이미 취업한 때가 이제 이때쯤 되네요. 9월 달 정도. 이때부터 분기비 영업이 또 쭉 이제 올라가고 있고, 뭐 워낙 약세 부분도 있긴 하지만 매출도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우리 뭐 독서 토론 모임에서도 이번 9월 달에 한번 독서 토론 모임 할 책이 슈퍼스톡스라는 책인데, 그 책에도 보면은 이제 경영진이 바뀌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업도 사람이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지가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는데, 지금 기존의 회장님, 몸이 좀 편하신 회장님은 이제 물러나시고, 실질적 물러나시고, 정의선 이제 부회장님이 수석 부회장을 취임하면서 이제 현대차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바꾸면은 거기에 관련된 밸류 체인에 있는 이제 그 THN과 같은 회사도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가에서 임신 난다고 그 100%가 현대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데, 이 100% 납품하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새로운 리더십에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THN도 좀 괜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좀 본다면은, 이 동사는 기존에는 이제 G70이라는 이제 이 제품과 산타페, 투싼 이런 거에 대해 주로 이제 그 헤네스를 이제 와이어 헤네스를 납품하고 있었는데요. 이 보시면은 산타페 같은 경우는 그 38만 원, 36만 원, 뭐 수출은 35만 원, 3,300개 이게 납품하고 있었는데, 이 G70 같은 경우 보면 이게 납품 단가가 88만 3천 원, 85만, 비싸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장수에 달하는 전장 부품이 헤네스 전체를 다 이제 납품하고 있는 거고, 산타페 같은 거는 이제 엔진이라든지 여기 들어가는 이제 헤네스 제품만 이제 납품하고 있었는데, 매우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은 작년 이제부터 이제 페리세이드가 이제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페리세이드가 이제 현대차를 살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SUV로 정도로 대표하는 차종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페리세이드가 많이 납품되고 있는데, 작년부터 페리세이드가 많이 납품되면 될수록 이 동사의 와이어 헤네스의 탑재량, 공급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사의 이제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900억대에서 1000억, 900억, 1000억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게
연간으로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도 지금 그 상반기만 보더라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거의 약간 떨어졌네. 이 정도라면은 이거도 이 정도 된다는 거죠. 3,700억 정도는. 근데 지금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이미 상반기에 들어온 것만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104억 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미 작년 실적을 육박하고 있죠. 근데 하반기에도 페르세이드는 지금 자기 팔린 거 전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200억이 되면은 이제 800억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779억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제가 헷갈리니까. 정의선 회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회사가 체질이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원화 약세가 지금, 원화 약세면 보통 이제 시장 안 좋게 보는데, 동사 같은 건 원화 약세가 오히려 이제 그 기업의 매출 성장력을 좀 높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의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보니 그 관련 업체도 좋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다음으로 뭐냐면은 이제 이 부분을 또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의선 회장님이 이제 신차가 이제 하면서 플랫폼을 단순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수십 종의 자동차가 이제 판매가 되지만, 이 크게 보면은 양산한 차는 소형, 중형, 대형이 똑같아요. 그래서 SUV라든지 그 세단의 차들은 그 밑에 엔진부터 차체는 똑같고, 위에다가 그 세단으로 올리면 세단 차가 되고, 그 위에다가 SUV를 올리면 SUV 차가 되는 건데, 예컨대 소나타라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소나타에다가 세단, 그 소나타의 밑부분 있잖아요. 차체 하단 부분은 똑같은데 그 위에다가 산타페 차체를 올려버리면 산타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신형 플랫폼을 이제 전기세상에 들어난 다음에 이제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부품 공용화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부품이 다양한 부품이 아니라 소수의 몇 개 부품으로 공용화돼 버리면 재료비가 떨어져요. 그리고 그 부품이 공용화되다 보니까 생산 효율성이 높아져요.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인건비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단과 SUV가 똑같은 이제 소형, 중형, 대형을 세 개로 단순화시키고 위에다 올리는 것만 달라 보니까 개발 기간이 2-3년 걸리는 야 되는 것들이 단순해 버리다 보니까, 이 개발 기간이 단축되니까 개발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 원인으로 인해서 원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원가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차량의 상품성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늘어나고 마케팅비는 줄어드니까 고정비는 저감되고, 고정비가 저감되니까 원가 경쟁은 높아지고, 이런 선순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투자 아이디어는, 부품이 공용화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다양한 부품 공급사가 필요 없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10개의 부품사로부터 공급을 받았던 회사가 10개 차종에 10개의 다양한 부품이 있었던 거를 3개로 통합을 해버린다면 3개의 부품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10개사에서 공급받던 거를 3개사에서만 공급받아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품 공용화가 되는 순간, 이제 기존의 그 벤더, 뭐 우리가 오늘 알아볼 THN처럼 그 1차 벤더로 납품할 수 있었던 회사는 더 많은 물량을 받게 되고, 그 기존에 그 다양했던 이제 플랫폼에서 공급했던 2차, 3차 업체 중에서는 공급을 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현대차 부품주 중에서 벤더로 살아남아서 이제 대규모로 수주받는 회사와 그렇지 못하는 회사의 실적은 극악으로 나눠질 거고요. 그 THN처럼 이제 글로벌 업체와 경쟁하는 이런 업체들은 더더욱 공급량이 이제 더 많아져서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가격 경쟁형 기업들은 더더욱 실적이 나빠져서 뭐 더 힘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THN이 이제 제가 계속 주목하는 바는 하반기에도 상반기만큼 나올 거냐라 해서 상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그 페리세이더 같은 경우도 제가 뉴스를 계속 검색했었어요. 페리세이더 같은 경우도 왜 그러냐면은 그 지금 시대는 SUV로 바뀌어서, 제 차도 SUV인데 지금 거의 대부분 SUV 차들만 팔리고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회장님께서는 좀 몸도 아프시다 보니까 제대로 이런 거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새로운 이제 회장님께서는 SUV를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 5월달 이게 기사인데, 이제 세단에서 SUV 체질을 본격적으로 개선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미 이제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동사는 이제 페리스에 납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SUV, 여기도 산타페도 SUV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납품되면 될수록 동사의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SUV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격을 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예정인데 이제 그 과거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 외제차를 많이 산다는 말이 있지 않았어요? 외제차.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지금 회복을 다 하고 있어요. 그동안 그 외제차들은 뭐 폭스바겐 같은 거는 연비 같은 거 문제도 생겨서 이제 스스로 자기 경쟁사들이 좀 힘들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쟁사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진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경쟁사를 이제 물리치고 현대차가 지금 다시 점유율을 회복하고 있는데, 점유율 회복하면은 필연적으로 부품사인 TH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 실적이 괜찮아질 거라는 보는 것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 이제 연비 부분에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작년 이제 4월 달에 이제 나왔던 기사이긴 한데, 이제 엔진이 지금 달라졌답니다. 1세대 엔진이 있고 2세대 엔진이 있고 3세대 엔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이제 경쟁 자동차는 이제 일본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 자동차 대비해서 이제 연비 경쟁력 말하는 건데, 우리가 차정이라고 정말 이제 일본 차를 따라잡았던 시절에는 우리나라의 그 엔진이 일본 엔진보다 더 좋았어요. 2세대 엔진 이때. 이때가 차정 시대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기존에 좀 몸이 좀 편찮으신 회장님이 계실 때 이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셨을 때 이렇게 이제 일본 차에 비해 10% 정도나 이제 연비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신형 엔진 3세대 엔진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지금 일본 걸 따라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기아 현대차의 이제 점유율이 회복하고 있는데, 동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이 와이어 헤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산타페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것들이다 보니까, 아까 한번 보여드렸죠. 이제 이 부분 헤네스 이 전선 뭉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제 괜찮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진도 바뀌었기 때문에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뭐 제가 테스터용이라 내가 말을 좀 괜히 많이 했네요. 이 기사는 이제 올해 7월 달 기사인데 재밌는 기사가 있었던 거 갖고 왔습니다. 현대차 노조에서 노노 갈등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노노 갈등. 왜 노노 갈등이냐면은 지금 페르세이더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페르세이더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 페르세이드를 많이 생산하던 이제 사공장 같은 경우에는 너 이제 야근을 많이 하는데, 이 공장 같은 경우는 페르세이더가 제대로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야근을 많이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회사도 좀 다녀서 얘기 좀 들어보면은 야근 많은 게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나쁜 공장이 아니에요. 지금 뭐 어떤 일부 투자자들이라든지 뭐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야근을 하는 거를 뭐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야근을 공짜로 시키는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야근 수당이 또 세잖아요, 이게. 그래서 야근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건데, 제사 공장 같은 경우하고 현대차 사 공장하고 이 공장이 지금 한번 지금 이제 타이됐는데, 그때는 이제 노노 갈등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이것도 이제 현대차 같은 거 8년 만에 이제 무분별 임금 타결까지 됐거든요. 이거는 이제 9월 3 일자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왜 이제 이렇게 무분규 타입이 되냐면은, 이 노조 간부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죠. 이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 80 년대 대학을 다녔고 60 년대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이분들이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이제 요즘 기존에 강성 노조라는 데가 좀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은, 노동조합장이라든지 노조 간부들은 지금 86 세대라는 겁니다. 80년 대학 나오고 고 60 년대생들. 근데 노조원들은 어떠냐면은 90 년대생들이에요. 90 년대생들이다 보니까 이 X86 세대라는 분들이 그 파업을 하고 싶고 그냥 강경투쟁하고 싶어도 지금 90 년대 노조원들이 따라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강성 노조라면은
올해도 파업했겠죠. 그런데 파업하려면 노조원들이 동의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세대의 좀 젊으신 이제 노조원들은 그거를 원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공장과 사 공장 노동자끼리 누가 일을 더 많이 할 것 같고 이제 대립까지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현대차라든지 이런 자동차 업종에 투자하신 분들은 "강속 노조가 문제이지 않냐."라고 이제 많이 걱정들 하셨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합리적으로 노조도도 생각을 하다 보니 기존 강성 노조라는 이미지는 좀 벗어나고 있고, 합리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회사의 이제 매출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TH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도 이 정도 상반기 정도 실적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상반기에만 벌써 영업이익 104억 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 104억 에서 204억 이 208억 이 나오면은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작년에 2 배가 나온다면은 주가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 주가는 이미 오르긴 했지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면 최고때보단 더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이 힘들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거만 본다면은 10월 달에 급락이 있었다는 거를, 아니 8월 달이죠. 8월 달에 급락이 있었다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 시장은 스마트합니다. 스마트해서 그래서 스마트 머니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덤 머니라고도 있다고 합니다. 똑똑한 돈도 있지만 바보 같은 돈도 있는데, 시장은 이렇게 실적이 좋아하는 회사로 이미 다 넘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매년 매출이 늘어나고 올해도 이제 회사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이런 기업으로 이미 넘어가 있는데, 아직도 이미 잔치가 끝나 버린, 한번 크게 시세 좋았던 이제 산업은 한동안 못 가요. 한 5-6 년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럼 최근에 시세가 좋았던 기업들, 작년에 올 상반기가 좋았던 거는 바이오텍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상당 기간 이제 가기 힘들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반면에 이제 오랫동안 쉬었던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이제 움직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매수해서 보유해도 크게 빠질 확률은 좀 없지 않을까. 물론 자동차가 갑자기 현대차가 안 팔린다 이래 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제가 계속 뉴스를 보고 있거든요. 보다 보니까 저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이제 리더십도 달라졌고, 그리고 패러세이드라는 이제 SUV도 잘 팔리고 있고 잘 팔 차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 엔진도 달라지고 있고 노조원들의 스탠스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자체적으로 많이 달라져 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그 핵심 부품이 헤네스, 이거 맞죠? 이거 헤네스를 해낸다. 이름 비슷하네요. 그걸 이제 납품하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마이크상 기념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와이프가 만든, 아이고, 꽃꽂이를 보면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쁜 꽃입니다. 근데 이게 좀 오래됐어요. 이게 우리는 워낙 꽃바구니 많이 만들다 보니까 한 도매상 가서 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못 샀어요. 태풍도 온다 그러고 그래서 못 사긴 했는데, 예, 꽃이 많으니까 이제 사람이 정서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 21일 날 외부 강의 하나 한 게 있는데요. 그때 오신 분이 계시면은 한번 저한테 저를 보고도 한번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